네, 오늘은 한국 전통음악에서 정말 이분 성함만으로도 대표가 되는 그런 분 뵈러 왔습니다. 박범은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뭐 두 말이 필요 없는 정말 그 한국 음악을 상징하시는 분인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사실 동국대학교에 한국음악가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경주 캠퍼스에 그쵸? 있었는데 여기는 서울입니다. 3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아, 맞아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열게 되신 거예요? 원래 그 경주 캠퍼스에 한국음악과를 설립을 한 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종단에서 한국음악, 즉 네. 국악이죠. 네. 국악은 곧 불교음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불교 음악의 전문가 육성을 네. 목표로 해서 아마 설립됐던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지방에서 요새 국악과 운영이 어렵죠. 그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3년 전에 폐과를 했고 네. 이제 아마 지금 3학년, 4학년들은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학과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불교계에서 큰 스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불교 음악원을 먼저 설립을 해 주었지요. 6년 전에 불교 음악원에서 이제 교육도 담당을 하고 그런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이 아니면 그래서 이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한국음악과 설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전에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경주에다 만들어 주셨는데 운영이 잘못된 거지 어쨌든. 사실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졌다 다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불교 음악을 설립해 주신 자승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8년간 하셨죠. 그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 불교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화두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인도에 가셔서 부처님이 다니셨던 그 고행의 길을 또 선법의 길을 직접 다니시면서 17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노숙을 하면서 45일간 지금 108문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함께 지금쯤 반쯤 됐습니다. 혹시 내일인가 인도 가신다는데 혹시 거기 합류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합류할 자격은 없고요. 여기 있으면서도 포교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좋은 학과를 만들어 주셔서 지금 나이를 잊어버리고 학생들과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앞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서 불교 포교에 아주 필요한 그런 불교 음악의 전문가 육성에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여기가 중앙대학교인가 순간 이제 약간 혼돈이 났었는데 사실 이제 중앙대학교 총장님으로서 워낙에 이제 중앙대학교에 국악대학도 만드셨고 정말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쭉쭉 하고 계신데 어느덧 이제 동국대학교를 찾아뵙게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우리 중앙대학에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중앙대학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했고 오해도 당했고 그러나 학교 일이고 저는 뭐 바람직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성과 서울 분교 통합 뭐 단일 교지 전부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재단도 새로 바꾸는데 기여했고 국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 발전에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총장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실도 주고 더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있었고
학과 수업도 좀 맡아서 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수업을 한번 맡으려고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총장 그만두면 뭐 석자 교수나 뭐 명예 교수나 뭐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제가 수업을 맡으면 그 젊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없어져 버려요. 아, 그 시간을 뺏는 것 같아요. 또 제자들도 다 수업을 그 뭐 지금 전임되고 싶은데 되게 어렵고 시간 강사라도 하고 싶어서 다들 그 노력하고 실력도 좋은데 총장까지 한 사람이 제자들 수업도 못하게 네. 그거 다 맡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하셨군요, 이쪽으로.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종교적인 것도 있고요. 네. 불교 철학을 했잖아요, 박사도. 네, 네. 그래서 불교의 동국대학교 철학과도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고. 철학 박사시죠. 네. 예. 그러고 또 불교 음악원을 설립을 해 주셔서 원장을 6년째 맡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교육과 연계가 되니까. 그렇죠. 아, 동국대학에서 이런 학과를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 학과가 국악과예요. 네. 예, 제가 전공하고 있고 우리 국악의 활성화 생활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다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1700년 동안 함께 불교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음악 모든 우리 뭐 지금 문화재의 한 70%가 불교와 관계가 있는데 네. 우리 불교에 좋으신 그 성원해 주시는 팬들도 되시고 불자님들이 네. 국악을 좋아하시고 네. 스님의 연부를 듣고 하시니까 메나리초 음악도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하다 해서 네. 석자 교수라는 또 높은 자리를 주셨는데 관계없이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전임처럼 네. 신입생 모집하는데 전부 내가 교과 과정도 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선생님들도 다 최고의 다 나오셔서 예, 나오셔서 어저께도 나오셔서 전부 다 네. 지도해 주시고 네. 그게 다 뭐냐면 불교가 우리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의 음악은 특히 영산회상을 비롯해서 뭐 보렴 뭐 산연불 그렇죠. 회심고 모든 네. 뭐 다 대풍류의 연불곡이라든지 불교 음악을 자체가 이제 국악으로 포함이 당연하죠. 뭐 범패도 우리 네. 성악의 제1범패로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3대 성악.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불교 용어로는 회양이라고 그래요. 이제 끝날 네. 때쯤 자기가 맨 처음에 했던 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다시 교수 초년생 노릇을 하고 또 제가 그 지영희 선생님 피리를 이어받아서 신하위를 중심으로 해서 짜놓은 산조도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불어요. 근데 부르는데 제가 제대로 지도를 못했는데 네. 보존회를 만들어서 직접 한번 그 좀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네. 전국에서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다 지도자들인데 모여서 네. 제가 또 피를 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찾아뵌 이유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동국대학교에 한국음악과가 이제 개설이 된 거. 이거는 정말, 국악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그 선생님이 직접 국악 예고, 전통 예고에 가서도 직접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어요. 이제는 정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박범은유 피리산조 보존회.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다 피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여기 그렇죠. 저는 사실 여기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생각했다가 내가 가봤자 나는 할 게 없었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음악인으로서의 또 다른 이제 그 출발을 하신 거가 아닌가 싶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피리산조 얘기를 들어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참여하셨던 분들이 산조의 새로운 면을 알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네. 뭐 계면조를 크게 하면 안 된다. 뭐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겠구나 강의가. 그래서 산조라는 음악을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우리들끼리는 통용되는 전문가들끼리는 통용되는 얘기인데 피리산조 특히나 이제 늦게 생겼잖아요. 어떤 음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산조 음악이라는 것은 뭐 우리 윤선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무속 음악의 대표적인 뭐 신하위 가락을 이제 즉흥으로 연주하는 가락들 아닙니까? 네. 그런 가락도 참고가 되고
또 판소리의 독특한 음악 형식을 다 취해가지고 즉흥으로 연주했던 가락을 장단의 틀을 맞추어서 또 판소리의 그런 형식도 동요하고 또 판소리에 나오는 조성들, 우조, 계면조, 평조, 뭐 경들음 뭐 다 다양한 그런 가락들을 잘 엮어서 그렇게 연주를 해오면서 독주곡의 틀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창조 선생을 대표로 해서 가야금 산조를 비롯해서 검은고, 뭐 대금 모든 악기의 산조가 지금 뭐 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연주하지만 안 된, 연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음악으로 오래 자리 잡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1964년 말에 박헌봉 교장 선생님을 뵙고 65년 초에 서울국악예술학교, 지금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죠. 예. 그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을 때에 고 지영희 선생님 제자가 됐죠. 피리로.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 그 선생님은 평택이 고향이신데 뭐 젊었을 때부터 무속음악의 대가고 특히 피리와 해금의 아주 대가시죠. 네. 지금 해금 산조는 아마 지영이 류가 대표적으로 연주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바로 해금 산조가 지영이 선생님이 연주했던 경기 이남 지방의 경기 신하위 가락을 중심으로 만든 산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선생님께서 해금 산조는 만드셨는데 피리 산조는 안 만드셨어요. 예. 왜냐하면 해금 산조가 있고 네. 또 그래서 우리도 산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중중머리 대신 경기 신하위를 가르쳐 주고 잦은머리 대신 또 신하위 잦은머리 가락을 가르쳐 줘서 이제 진양하고 중머리만 붙이면 산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산조를 한번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학하고 나와서 오자마자 서울대학에서 피리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갔지요. 그런데 산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산조를 모르고 신하위를 안다. 그랬더니 만들어달라. 산조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상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국립국악원 은퇴한 이영 씨, 이제 그때가 학생이었었어요. 우리 평론가로 유명하신 윤중강 선생도 그때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냥 중중머리로 신하위를 불어라 그러고 신하위를 가르쳤어요. 잦은머리하고. 아주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소리가 나고 이런 곡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학기 말 때는 진양서부터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양부터 이제 짜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테마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영희 선생님의 경기 신하위를 아주 몸으로 익혔으니까 그 DNA를 뽑아서 진양과 중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기본은 이제 거기서 따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중머리, 잦은머리는 지영희 선생님의 가락을 그냥 집어넣어서 앞뒤를 잘 어울리게끔 곡을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2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긴 산조로. 사실 피리로 25분 부르는 거 힘들죠. 네, 다른 악기하고는 다르게. 뭐 좀 야하게 말씀드리면 미쳤어요 그때. 그냥 이게 사람이 그럴 때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다선생님 직접 연주를 하면서 네, 저는 한번 곡을 써도 짧은 거든 긴 거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주 거기 미쳐요. 근데 그게 빨리 끝나야 몸을 안 망가뜨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길으면 몸이 많이 망가져요. 몰입을 해서 그냥 짧게 끝내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건 1년쯤 걸린 건 왜 그러냐면 불어보고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또 장단 치시는 뭐 정화영 선생이나 장덕화 선생님한테 쳐보라 그러고 좀 길었으면 어떻겠느냐 짧았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묻고 왜냐하면 어느 선생님께 산조를 배워서 그거에다가 조금 변형시켜서 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조의 원형인 신하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뿌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더 그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 경기 신하위 토리로
이제 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짧은 음역에 좁은 음역에 이게 주법도 어려우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은 지금 산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피리를 할 수 있는 전조라고 할까요? 있죠. 전조 모든 거는 본총을 바꿔가지고 다 돌아다니는. 근데 피리가 음역이 워낙 좁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성도 신하위의 조성은 몇 가지 안 되는데 판소리에 나오는 뭐 석화제라든지 뭐 덜렁제라든지 경토리라든지 특히 경기 신하위 쪽은 남도 계면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독특성에다가 경기 대풍류 선생님 잘 보잖아요. 연불 국거리 막 이런 해보자는 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산조라는 것이 그 악기를 전공하는 연주자가 작곡적인 능력을 좀 갖춰서 선생님께 배운 그런 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락을 어느 정도 인용도 하면서 거기서 DNA를 뽑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가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최대치로 펼쳐서. 그래서 선생님 거보다 최소한 50%, 60%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는 넘어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에다 앞에 조금 바꿔가지고 자기 류라고 그러는 거는 논문 도용하는 것처럼 그거는 표절. 그 도용이고 표절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산조류라고 하는 류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연주자의 양심이다. 그러고 산조라는 건 남이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연주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물어서 만들든 배워서 만들든. 왜냐? 그 연주 잘해야만 그 악기의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만일에 내 피리 산조를 대금이 불어가지고 더 좋다고 그러면 이건 실패한 작품인 거죠. 딴 악기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조 음악의 특징이고 매력이다. 근데 왜 지금 류가 안 나오고 또 류가 나오긴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주만 잘한다고 해서 산조 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음악의 틀을 알고 산조의 틀을 음악적 특징을 다 분석해서 어느 정도 작곡 능력이 꼭 작곡이라는 게 악보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 선생님들이 입으로 짜주고 다 자기가 연주를 즉흥으로 해서 한 게 그게 다 작곡인 거예요. 작품이. 그거를 기보할 줄 알면 기보하면 되는 거고. 뭐 숫자로 해도 되고 오선보로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제자한테 가르쳐서 해도 되고. 정철호 선생님 같은 분 다 작곡가 아니에요. 서용석 선생님, 이생강 선생님 다 짜서 저거 전부 다들 이렇게 다 가르쳐서 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연주자들이 연주하기도 힘든데 언제 내 가락을 만드느냐 이제 이러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한번 넘어서야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드신 분들이 황병희 선생님도 이제 만드셨고 김영재 선생님도 지영희 선생님하고 다른 해금 산조를 하나 만들었고 몇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만드셨고 또 산조의 그 음악 틀을 잘 아는 분은 이제 자기가 전공이 아니라도 다른 틀을 만들어주죠. 구음으로 해서 피리산조, 서영석 선생님 피리산조 만들어주고 해금산조도 만들어주고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일본 고토가 연주하는 산조, 외국 사람도 우리 산조를 연주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얼후 산조, 고토 산조 이런 거, 또 뭐 세산조, 경드름 산조. 이런 산조의 음악 틀을 아니까 만들어주는데 그런 산조는 창작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자기가 아주 연주도 그냥 연주가 아니라 그 뛰어난 연주가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연주자가 작곡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야 특수주법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악기에. 사실 선생님은 이제 작곡도 하시지만 작곡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율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악기 특유의 맛을 내는 거는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가능하시죠. 바로 이제 어려운 건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손을 띄고 제자들만 가르쳐 놓고 그때 가르쳐 놓은 제자들이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뭐 작곡 지휘하고 뭐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다 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일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산조를 부는데 디테일하게 안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산조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배운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라. 왜냐 나한테 직접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건너 배우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인데 이제 만들어 놓은 업인데 제자들이 왜 지휘나 작곡하는 제자들한테는 많은 그런 지도도 해주고 하시는데 왜 맨 처음에 그 중요한 피리산조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거에 대한 제자들한테는 관심이 없냐.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다. 내가 피리는 안 불었지만 피리 음악을 계속 저거 마음에 담고 있고 가끔 또 심심하면 소리도 내보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번 모여라. 그래서 한 4, 5년 전에 한번 모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러다가 그 보전회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올해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이제 모였어요. 6년이 됐나 8년이 됐나 그래요. 만들어진 지가. 그래 모였는데 대부분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아주 좀 자신 있게 해보겠다. 그래서 한 가락씩 불어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꺾고 떨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건 특수주법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2시간을 서서 한 가락씩 불어주면서 진양까지 맞췄어요. 대단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중머리. 그 다음 달에는 중중머리에서 자진머리까지 그 끝을 내달라. 그래서 아주 보람된 힘은 들었지만. 선생님, 근데 그 레슨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니, 없어요. 무료.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평생을 내가 제자한테 레슨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그래서. 다들 뭐 기뻐하고 그게 레슨비죠.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저도, 이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40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피리를 배웠던 제자분이 앉아서 끝까지 있다가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때 해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성숙된 거지. 더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아니, 조금 더 음악을 표현한 거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아주 뭐 디테일한 거, 뭐 이 표기법 같은 얘기를 좀 했었고. 내가 그래서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창기 선생님이. LP 음반. 그때 그걸 글쎄 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한창 제가 그 물이 올랐을 때요. 피리 잘 부를 때인데. 이렇게 약간 좀 살이 통통한 맞아. 사진도 한 그래서 장덕과 선생님이 장구를 치시고.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그래서 내가 녹음을 넣었어. 그게 이제 CD로 나와서 다들 그 소리를 듣고 악보를 보고 독학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5선 악보로 그 계면조 같은 게 또 특수주법이 아무리 섬세하게 한다 하더라도 다르거든. 그쵸. 그건 왜냐 보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 저 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나나. 같은 악보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기뻐들 하고 그래서 저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다음 달 또 말에 한 달에 한 번 더 해주기로 그렇게 그때는 했어요. 피리는 못 불지만 한번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윤중강 선생님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윤중강 선생님이 잔뜩 올려놔서 제가 미리 그래서 사전에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겠구나. 사실 그걸 보고 이제 전수를 알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산조 보존회 그러면 이미 이제 돌아가신 명인들의 산조를 이어받은 분들의 그 모임이 성격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접 만드신 어떤 그 본인의 산조를 이렇게 펼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다른 전통음악을 계승하는 사실 선생님이 계셔야지만 이 자세한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그게 참 중요해요. 직접 연주를 하면서 특수주법 같은 걸 연주하고 여기는 이렇게 식임새를 넣으면 이 맛이 나고 이런 감정으로 불어라. 그리고 쭉쭉 이어불지 말고 끊어라. 끊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할 때 절대 흐트러지지 마라. 왜냐 이게 끊어져서 소리가 안 나지만 나는 거다 이 소리가.
그 얘기가 진짜 네가 흐트러지면 소리가 끊어지는 거다. 네 몸이.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거다. 당연하죠. 우성이 유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끊고 눈동자를 움직인다든지 딴짓하고 하면은 거기서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딱 있으면 맞아요. 그 끊어지는 소리가 다음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게 소리가 이어지는 것보다 더 감동적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 지금 사실 선생님하고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지휘를 이제 하시면 어떤 악단을 놔도 선생님이 잡으면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든 결국은 그 리드하는 사람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사실 이 산조 음악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지휘도 마찬가지인 게 이 지휘라는 게 연주를 잘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주자가? 역할이. 근데 그걸 알아야지 그걸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박자만 정확하다고 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우선 지휘자를 믿고 악보에 다 돼 있지만 모든 감정이나 그 표현이나 같은 앙상블이나 모든 건 지휘자 수호에 달려 있는데 손의 놀림의 수호뿐만 아니라 지휘자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휘자는 관객이 얼굴을 못 본다. 뒤통수밖에는 천만에요. 다 나타나죠. 아니 제 얼굴의 표정을 다 읽어요. 맞아요. 어떻게 읽느냐? 연주자의 얼굴이 지휘자의 얼굴이에요. 반사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떻게 연주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그쪽에 감동을 일으켜서 연주를 하게 하느냐 하면 그 표정이 연주자 표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게 바로 지휘자의 얼굴이 거예요. 관객이 많은 지휘자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뒤에서도 표정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선생님 정말 이제 그 평생 해오신 그 필이라는 악기를 이제 다시 잡으셨고 또 만드신 정말 많은 작곡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음악이 아마 그 박범은요 필이 산조 25분이지만 그 어떤 그 신모듬의 그 1시간이 넘는 음악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악을 이제 제대로 전수하는 활동에 건강 잘 챙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이제 그 자꾸 이제 정말 무슨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전의 음악, 이런 전통 음악이 가지는 가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전통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창작이었고요. 이제 그것이 시공을 거치면서 우리 생활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제 어쨌든 전문화되면서 이제 그게 전통 음악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는. 음악은 뭐 듣는 사람이 안 들어주고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산조라는 음악이 참 쉬운 음악은 아닌데 깊이도 있는 음악이고 판소리와 같다고 난 봐요. 그런데 그 연주자들이 어쨌든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산조는 하거든. 응? 맞아요.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죠. 바로 그러한 그 깊은 예술성과 그 역사성과 이런 그 뿌리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자체에 값어치가 있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음악들이.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다른 또 새로운 제2의 산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기반이 돼서 다양한 우리의 음악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전통으로 남긴다는 거는 전문가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많은 작곡을 했지만 그 연주 안 하면 고만인 거거든요. 옛날에 작곡가들이 좀 많이 곡했어요. 근데 연주 안 하면 고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남을 것이다. 왜? 필이 산조 때문에. 그러게요. 저도 막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곡을 등록한 게 100곡이 넘는데 요즘 뭐 제 곡을 찾아서 연주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큰일 났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사실 선생님 진짜 가장 남을 만한 정말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서 아무튼 응원하고요. 선생님의 어떤 그 활동이 사실 박범은 선생님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잘 지키셔서 더 많은 일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